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민경무 대표입니다. 일주일간 어땠나요? 시장 그래도 올라와도 수익률에서는 여러분들 뒤처졌을 겁니다. 시장이 퐁당퐁당. 이 영상은 일주일 전에 녹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늘 이 친구가 있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일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을 예측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교육방송이니까 크게 차질이 없는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장을 점검한다거나 괜찮은 종목을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에코프로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2차 전지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드렸죠. 에코프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후에. 자, 그리고 PBR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퍼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저평가돼 있어요 하면서 RNC 바이오를 얘기했는데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또 2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교육 8강 동안 종목 소개해드린 건 딱 2개입니다. RNC와 에코프로. 향후에 에코프로 주도주 될 거고요. LNC 바이오도 저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교육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장을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조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내려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주식은 알면 내가 수익하고 연결할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8강 마지막 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7강까지 할 때 재밌는 내용과 재미없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보셔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파이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걸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길래 주식 실전 투자에서 쓰고 있고 왜 수익이 나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이론적인 거 구구단을 외워서 사과가 10개의 무더기가 5개가 있다면 몇 개일까요? 일일이 쉬어야겠죠. 근데 구구단을 이용하면 10개가 5개면 50개입니다. 주식도 기본은 같지만 어떻게 응용하고 쓰느냐, 응용할 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이 영상을 보고도 모르겠어요, 못합니다는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수 4,000입니다. 5,000을 가도 여러분들 계좌엔 20-30%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주식은 제일 쉬운 게 이렇게 모른다면 종합주가지수가 낮을 때 그냥 우량주 대충 사놓으면 50% 더블 나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못해? 라고 하겠지만 항상 시장은 그랬어요. 그럼 지수 4,000포인트 때 5,000, 6,000을 가면 우리 계좌는 10배가 나나요? 안 납니다. 지금부터는 선수회장이고 어려워집니다. 순환매가 빨리 돌아갑니다. 시장이 올라가도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유행이고 패션이고 가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실적 성장성을 얘기를 하죠. 그런 종목들이 잘 갑니다. 이만큼 갔어요. 그럼 안 간 종목 중에 PBR 낮은 종목을 찾아보죠. 이런 겁니다. 자, 기업 분석에 있어서는 되게 머리 아프고 싫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 이게 도박하는 느낌이거든요. 빨간불 나오면 좋고 파란불 나오면 기분 나쁘고 오늘 빨간불 나왔으니까 쫓아가면 많이 상승하겠지 하고 단타를 치겠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민박사 주식을 지배하는 방법.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했죠. 차트의 3요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트의 3요소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그중에 이동평균선을 해드려요. 이거 사실상 저는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들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시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보려면 제대로 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이론적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 5일 동안의 평균가, 10일 이동평균선 10일 동안의 평균가, 20일 60일 다 20일 평균가 60일 평균가. 쉽죠? 5일 동안에 저녁 때 장이 끝나고 봤더니 평균가를 체크를 해서 그 평균선을 매일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했더니 5일 이동평균선, 20일 20일 평균가, 60일 60일 평균가, 10일 10일 평균가, 천일선 1000일 동안의 평균가. 그럼 어느 게 제일 잘 맞을까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기간이 넓을수록 그게 있습니다. 확률에 있어서 홀짝이 나오는 방법은 한 번을 할 경우에는 100% 뒤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을 갖고. 근데 큰 수의 법칙은 50%죠. 그럼 얘기는 뭐냐? 많이 할수록 확률에 접근을 한다. 얘기는 숫자가 클수록 확률적으로 높다. 지지 저항이. 그럼 낮은 수들은 낮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큰 수가 굉장히 장기 이동 평균선에선 중요하다. 그래서 천일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아, 천일선. 얼마 전에 주가가 바닥일 때는 천일선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와서 대박이 나는 게 많았는데 지금 지수가 올라버려서 천일선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매매하는 방법이 이동평균선 갖고 쉽게 매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동평균선 이해하셨죠? 5일 동안의 평균가,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열흘 동안의 가격,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가 열흘 동안 샀더니 평균가가 나옵니다. 10,000원. 다 더해서 나눴더니 20일, 60일 마찬가지 20일 동안 산 개똥이, 소똥이, 뭐 말똥이까지 20일 동안 샀던 평균가가 다 더해봤더니 어떤 날은 10,000원, 어떤 날은 9,000원, 8,000원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평균가가 9,000원. 60일도 60일 동안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60일 동안 산 거랬더니 8,000원. 이렇게 계산기를 안 두들겨도 여러분들은 차트에 보시면 평균가가 이동평균선으로 쫙 나와 있을 거예요. 다 알아요. 알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정배열, 역배열을 아실 거예요. 정배열일 땐 장기 매수자가 수익이에요. 정배열 아시죠? 이렇게 딱 하면 5일, 10일, 20일, 60일. 무거운 숫자들이 밑에 있고 가벼운 숫자들이 위에 있을 때, 예? 위에 있을 때 이쪽으로 차트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있을 때 정배열. 이걸 뒤집으면 역배열. 역배열은 장기 매수자가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그러면 시장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정배열 종목이 많겠네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수가 낮을 때 산 사람들은 수익. 정배열에서 고점에서 주식을 샀어요. 그럼 5일 평균가도 내리고 10일 전에 샀던 애도 내리고 계속 내리면 그건 역배열의 시작. 역배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정배열이 이거예요. 5일 평균가 5일 동안 월화수목금 5일 동안의 평균가가 이렇게 올라요. 20일 동안 평균가 이렇게 올라요. 60일 동안 평균가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쭉 만나질 않고 이렇게 쭉 올라. 이게 정배열. 이건 역배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정배열, 역배열 몰라도 돼요. 그냥 요 최근에 산 애들이 맨 위에 있구나.
숫자가 작은 애들이 위에 있구나. 밑으로 갈수록 큰 애들이 있구나. 작은 애, 여기 제일 큰 형, 뭐 중간형, 뭐 셋째형, 막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큰 형이 밑에서 바닥에서 떡 천일선 이런 게 딱 덧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숫자대로. 예? 5등, 20등, 60등, 120등, 1000등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 차트에서는 작은 숫자가 위에 등수를 얘기하나 보다. 뭐 1일선도 있고 3일선도 있어. 5등, 10등, 20등, 60등, 120등, 1000등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보시면 오른쪽으로 차트가 이렇게 가면 그게 정배열. 근데 반대로 야 이거는 뒤집어질 일이죠. 이걸 뒤집었더니 제일 큰 수가 위에 있는 거야. 큰형이. 이거 난리 났다. 큰형이 동생들 다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120일 형이 60일을 깐 거 안 긋고 60일이 20일 5일 막내까지 큰형이 막내까지 다 깔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예? 이걸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생각하겠다. 120일이 제일 큰형인데 머리 위에 60일 동생 올리고 20일 올리고 5일 올렸어. 이렇게 제일 큰 형이 뚱뚱한 형이 머리에 쭉. 그러니까 이렇게 정배열이죠. 반대로 막내가 밑에 있고 이렇게 20일, 60일, 120일 형이 있는 거야. 근데 위에서 큰 형이 막내까지 눌러버려. 그럼 이게 역배열. 이 밑에 애들이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어요. 여긴 신났지. 이게 정배열하고 역배열. 다시 또 얘기할게요. 이걸 기억을 못할까 봐. 작은 숫자부터 이렇게 큰 숫자로 나오면 좋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거꾸로 내려가면, 큰 숫자가 밑으로 내려가면 역. 순서대로 1, 2, 3등이 되는데 거꾸로 바뀌면 역. 이걸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냐 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릴 포인트는 오늘 천일선도 뺄게요. 120일선도 뺄게요. 60일, 20일, 5일선 갖고만 매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알고리즘에 넣어도 제 조건식 검색식에 넣어도 종목이 잡혀요. 되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5일, 20일, 60일 갖고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정배열, 숫자가 작은 게 위에 있어야지 좋다.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이건 나쁜 거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이런 모양이 내가 알고 있던 숫자가 반대로 바뀌면 나쁜 거다. 먼저 오래 샀던 사람들이 손실 중이다. 역배열.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있어요. 골드, 금. 골드 크로스 20일, 60일을 5일선이 관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있던 게 무거운 선을 돌파하면 좋다 그래요. 이게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요. 무거운 선이 가벼운 선이, 그러니까 5일선이 제일 막내죠. 5일선이 형들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밑에 깔고 있던 애들이 올라가 버리면 이게 정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정배열화 되는 거죠. 정배열화. 그래서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근데 보시게 되면 20일, 60일을 5일선이 막내가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나쁜 거. 기준은 그거예요. 5일선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5일선이 위에 있어야 되고 21선이 있어야 되고 61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혹이나 5일선이 밑으로 내려왔어도 다시 타고 올라가면 정상이 되겠죠. 제일 정상은 5일선, 21선, 61선이 정상이에요.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5일선이 내려가 있고 20일이 60일에 가 있고 막 이렇게 꼬인 거예요. 실타래를 풀라 그러잖아요. 풀어야지 쓸 수 있잖아. 차트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정배열이 돼야 돼. 5일, 20일, 60일이 무조건 정배열이 돼야 시세가 난다. 데드크로스가 나는 건 얼마까지 빠질지 모른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장기평이 1000일선이 될 수도 있고 120일선이 될 수도 있고 60일선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장기는 120일 이상 240일을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5일과 20일과 60일을 얘기할 거예요. 그 사이에 10일선을 얘기할 거예요. 10일선이 급등주의 포인트입니다. 급등주는 5일선과 10일선을 깨지 않고 갑니다. 급등주는 기억하세요. 급등주는 주도 5일선, 10일선을 깨지 않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잘 나가야 돼요. 5일, 10일, 20일. 그럼 요 세 개만 갖고 하자고요. 60일도 빼버리자고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았으면 5일선, 10일선, 5일선이 매일 위에 그 다음에 10일선, 20일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중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이걸 20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5일선이고 요 사이에 10일선이 있을 겁니다. 5일선이 20일이 됐던 10일이 됐던 관통해서 올라가면 주가는 정배열로 바뀐다. 5일, 10일, 20일, 60일 이렇게. 이 막내 동생이 매일 5일 동안 올라줘야 밑에 형들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끌어올려줘, 평균가를. 막내가 잘해야 돼. 여기서는 막내가 잘해야 돼. 작은 숫자가 5일선이 막내가 잘해야 된다. 자, 요렇게 해서 막내가 형들을 올라타요. 막내가 매일 꼭대기에 있어야 된댔지? 그럼 주가가 날아갑니다. 여기가 매수 시점. 자, 막내가 데드크로스 형들을 뚫고 내려가. 밑으로 떨어져. 막내가 맨 바닥에 있으면 깔려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내는 조그마니까 매일 머리 위에가 있어야 돼. 그러면 머리 위로 돌파, 골드, 밑에는 데드. 자, 다시 복습합니다. 저는 5일과 10일과 20일, 60일을 보는데 요걸 빼고 5일, 10일, 20일 갖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더 간단한 거는 5일을 헷갈려 하시면 현재 주가만 생각하세요. 오늘 가격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생각을 하시고 차트를 보면서 실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5일선과) 10일선, 21선, 60일선을 보겠습니다. 60일선 거의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5일선 유지 시 웬만한 종목은 5일선을 타고 있으면 들고 계세요. 5일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5일선은 언제 중요하냐? 정배열일 때. 5일선 이렇게 가고 21선 이렇게 가고 막 꼬여 있어요. 차트가 꼬여 있어. 보지 마세요. 언제 갈지 몰라요. 장대봉의 거래량 터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그러냐?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가가 올라가야지만 실타래를 풀을 수 있습니다. 정배열로 바뀌어요. 5일, 20일, 60일로. 5, 2, 60. 5일 이탈 시 어떤 일이 생기냐? 조정이 나오겠는데? 11선이 이탈 시 조정은 3일 조정 마무리해야 돼요. 11선이 깨졌을 경우에 보통. 5일선도 3일 안에 회복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3이라는 숫자를 전자에 가르쳐 드렸죠. 오늘 급등이 나와요. 조정이 뭐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까지 이어지면 4번째까지 이어지면 5일선을 깨트립니다. 자동으로. 얘기는 평균가가 10,000원을 계속 있으면 주가가 올라오면 10,000원을 계속 있으면 5일 평균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5일 2평을 깨요. 그럼 5일 2평을 깨지 않으려면 3일 안에 조정을 맞춰야 됩니다. 3일 안에. 그럼 1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5, 6일 안에 주가를 상승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상승 각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고수들이 가야 될 자리가 거긴 거예요. 이날 안 가면 차트가 망가지니까. 자, 그러면 이평이 깨질 때마다 처음 만나는 이평선이 강력 지지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요걸 기억을 해두세요. 실전으로 가면 이제 쉬워집니다. 이평 지지 확인하고 5일선 돌파 시 매수. 정배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5일, 20일이 차트에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서로 꼬였어요. 이것도 아니야. 무조건 꼬여있던 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주면 내일부터는 주가가 5일, 20일 다시 그려볼게요. 아무리 꼬여있는 주가도 여기서 주가가 한번 빵 튀면서 거래량이 트면 5일이 요만큼, 20일이 요만큼 돼 있다가 주가가 5일 동안 상승하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들려요. 20일도 이렇게 따라옵니다. 60일도 이렇게 바닥에서 따라와요. 자꾸 오를수록 얘는 이렇게 가요. 이걸 각도라 그래요. 상승 각도. 이게 각도라 그래요. 5일 동안 급하게 오르면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오르면 이렇게 오릅니다.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상승 각도가 30도 이하로 이렇게 가는 건 금세 조정을 맞을 수 있어요. 세력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상승 각도 35도 이상, 45도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정배열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세력이 출발시킨다. 주가를 출발한다. 우리 매집 끝났어요. 주가 올릴게요. 이게 정배열 초입에서 상승 각도 5일선 각도를 지키면서 20일을 밑에 깔고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우리 다 까먹자고요. 주가는 이동평균선은 꼬여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이 데드크로스 언제 끝나는지를 말해 드릴게요. 이때 상승 초입에 팔면 안 되겠죠. 이때 못 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면 되죠. 이때 못 사면 언제 사요? 이때 사면 되죠. 대신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리스크도 커져요. 급등락이 커요. 주가가 이렇게 꽈배기로 이평이 꼬여 있거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바닥을 기는 구간, 세력이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할 동안 비싼 돈을 안 주잖아요. 비싸게 안 사주잖아요. 주가가 맨날 이렇게 박스권에 걸려있다 탕 튕길 때 대량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양봉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주가가 올라갈 때.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이거 신고가 매매로 여기서 샀어야죠. 여기서 샀어야죠. 그런 얘기를 했죠. 신고가 매매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 팔았어야 될까요? 신고가로 샀다면 주가가 보세요. 5일선을 타고 갑니다. 이게 빨간 게 중요해서 저는 요 5일선을 표시했어요. 계속 5일선을 타고 가죠. 여기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5일선을 깨트려요. 11선까지 밀립니다. 5일선 깨지면 이제 조정이 나오는구나. 3일 조정일까? 열흘 조정일까? 그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10일까지 깨지니까 평균가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까지 그냥 등락은 보이지만 행보 가격이 오니까 11선을 만나죠. 주가 올라가죠. 11선 안 건들죠. 5일선을 어떻게든 종가상 지키면서 갑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5일선 안 깨지면 들고 있었으면 됐네. 그죠? 혹시나 깨져서 처음으로 11선을 만나면 반등자리네. 5, 10, 20일. 5일선이 깨지면 11선 첫 번째 만났을 때 강력한 반등자리. 그 다음 21선을 만났을 때 강력한 반등자리. 자, 주가를 보게 되면 35만 원에서 처음으로 11선을
터치를 했지만 바로 회복하면서 주가가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그죠? 첫 번째 10일선을 만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사면 된다고요? 정배열. 여기서는 역배열이 됐죠? 정배열 여기네. 5일선, 10일선이 그대로 유지를 해요. 요 날이에요. 종가상 올랐을 때 사시면 돼요. 그리고 5일선 타고 쭉 가요. 그죠? 자, 5일선 두 번째 두들겼어요. 아니 11선 두 번 두들겼어요. 첫 번째는 강력한 거, 두 번째는 약한 거. 이때 이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은 21선이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그랬죠. 처음 만나는 21선. 그 다음에 21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면 안 되죠. 5일선이 깨지는 순간 이 종목은 옛날에 두 달 전에 11선을 건드렸으니까 요번 11선도 위태해. 21선 봐야지. 근데 21선도 깨요. 그럼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5일선이 21선을 관통하려고 그래요. 20일, 10일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풀려서 나가야 돼요. 주가가 이쯤 와야 돼요. 60만 원. 60만 원에서 관통을 못하면 5일, 20일, 60일, 5일, 이렇게 봐야겠다. 10일, 20일로 이렇게 정배열이 안 되고 지금 순간에는 자 20일 그리고 20일 후에 5일선과 20일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5, 10, 20이 정배열이 됐을 때가 전환점이다. 그러면 역배열에 살 수 있잖아요. 그 기술을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 유튜브나 제 교육방송을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니 내가 예상하고 대응하는 건 내가 좋은 종목을 샀으면 계속 들고 간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 보세요. 5일선 타고 가죠. 첫 키스, 첫 만남을 11선에서 합니다. 자, 여기 조정 보이고 하이닉스하고 똑같죠? 5일선 타고 가죠? 자, 여기서 지켜줬어요. 두 번째,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처참하게 11선을 깨죠? 그 다음 21선 깨죠? 이제 정배열 왔죠? 그러면 정배열 온 구간이 여기에요. 자, 10만 2천 원 정도 여기서 샀으면 됐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쌍봉이에요. 요걸 돌파 못하면 쌍봉으로 내려가요. 아시겠어요? 여기도 쌍봉인데 어떡하죠? 이평이 꼬여서 정배열로 가다가 이평이 만나서 꼬여 있다가 이렇게 주가 조정을 한 달 반 정도 받아야 돼요. 60일선하고 만나려면. 근데 안 만난 상태에서 정배열로 풀리죠. 여기가 매수급소. 5일선이 21선을 관통하고 5일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사자. 자, HJ중공업 보세요. 제 말대로 꼬여있죠. 5일, 20일 얘네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서로 꼬여있어 이게. 근데 어느 날 요때부터 5일선을 올라타죠. 5일선을 안 깨고 가죠. 계속 타고 가죠. 5일선 안 깨지면 들고 있다가 5일선 며칠이라 그랬어요? 3일 조정 요 안에 5일선을 타고 다시 못 가면 주가는 11선을 만나요. 11선을 못 지키죠? 그러면 21선을 만나요. 11선 여기서 꺾였네요. 만나기 전에 여기 양봉 그렸네요. 요 쌍봉 자리에서 넘겼네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그럼 여기 매수 신고가 매수 여기 거래량 터졌으니까 그럼 계속 홀딩이네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5일선 올라타면 매수, 5일선 깨지면 매도, 5일선 올라타면 매수, 5일선 깨지면 매도. 정확하게 5일선 갖고만 매매해도 이건 수익이 납니다. 대형주는 그래서 5일선과 11선을 상승 초기에 깨지를 않습니다. 개별주도 단기 급등주는 5일선을 꼭 지키려고 그래요. 그랬다가 못 지키게 되면 주가가 과하게 상승하거나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땐 11선을 지키려고 그래요.
이걸 혹시나 못 지켰으면 21선을 지키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다려서 사면 되잖아요. 그건 선수의 영역. 여러분들은 비싸도 5일선이 회복되는 주가를 보고 주식을 사십시오. 자, 세진중공업 보세요. 정배열로 여기 잘 갔어요. 제 말대로 정배열로 갔죠. 여기부터 쌍봉을 쳐서 못 뚫었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가는 11선을 만나고 21선을 만나서 다 거꾸로 갑니다. 여기서는 5일, 10일, 20일이 있었어요. 여기 오게 되니까 20일이 머리에 있고 11선이 있고 여기에 5일선이 있어요. 반대로 됐죠. 요 한 달 반 사이에. 근데 밑에 60일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요 주가를 지켰네요. 그리고 가격 조정이 돼서 또 꼬여버리니까 여기부터 틀리는데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그죠? 요렇게. 제가 뭐라 그랬죠? 완만하게 상승하는 건 세력이 매집하는 거일 수 있다 그랬죠? 요렇게 가야 된다 그랬죠? 전자의 재방송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요게 30도가 안 됩니다. 그럼 5일선을 타고 가다도 힘이 없구나. 옆으로 기죠. 또 역배열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5일선 위에 올라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배열로 바뀌죠. 이 얘기는 주가가 큰 폭 상승을 하면 5일선이 갑자기 들어올려요. 만 원 있던 게 13,000원이 돼보세요. 평균가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5일 평균가가. 5일 평균가가 한 1,6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0,000원짜리가 1,600원으로 들리는 거고. 그죠? 5일 동안 내려버리면 평균가는 푹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장대봉이나 살포시 5일선에 올라탄 종목을 공략하시면 돼요. 보고 있다가 거래만 터지면 사면 돼요. 5일선 쭉 타고 갔죠? 11선 지지하려고 한 3일 정도 난리 쳤어. 여기서는 이틀 지지하다가 안 되니까 빠져버렸어. 그럼 5일선 깨졌잖아요. 다음 매수 타임은 11선이 되겠죠. 11선에도 지지 못했어. 또 깨졌어. 얘기는 뭐예요? 5일선 타고 가던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 5일선도 깨고 5일선 지지받을 수 있지만 깨지면 11선을 지지하고 빨리 회복을 5일 내에 못하면 5일선 깨트리고 5일 상승각은 무너지기 때문에 주가는 내릴 수 있다. 얘기인 즉슨 주가는 이렇게 한번 탄력을 받고 보면 오르고 조정받고를 참신하게 큰 폭의 하락 없이 5일선 가격을 지키면서 가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 깼을 때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 5일선은 3일 안에 상승을 해야 되고 11선은 최소 5일 안에는 상승을 시켜야 된다. 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깨졌으니까 매도를 하고 지켜지면 다시 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매도했어요. 구경해 보세요. 계속 거꾸로 가죠. 5일, 10일, 20일이 있었는데 끝내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일, 10일, 5일 여기가 이렇게 돼요. 이 밑에서의 공략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건 선수가 할 얘기. 여러분들은 여기서 팔았잖아. 5일선이 깨져서. 자, 5일선을 회복할 때 이때가 돼요. 다 모였을 때. 거래가 터질 때. 그럼 가겠다는 신호거든. 근데 이 쌍봉을 못 가죠. 무너져요. 쌍봉을 치잖아요. 못 가잖아요. 무너져요. 정배열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가가 가다가 쌍봉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냥 빠져요. 얘는 다시 가려면 요때처럼 또 모여서 근데 60일까지 깔고 갔기 때문에 얘는 단기적으로는 60일이 평균가가 높아지려면 60일 동안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안 돼요. 횡보 정도 해야 돼요. 아시겠죠? 60일은 안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보지 마세요. 5일, 10일, 그리고 20일만 보자. 이걸로도 판단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정배열에 산 사람은 손해봤겠죠. 5일선 깨졌을 때 매도했어야죠. 정배열로 풀었을 때 또 꽈배기로 꼬이죠. 완전히 역배열이었죠. 양봉 딱 나오니까 50, 20으로 바뀌죠. 정배열로 날아가기 시작하죠. 여기 5일선 탔죠. 자, 5일선 3일 안에 회복했는데 요걸 못 넘어요. 쌍봉이 안 되니까 주가는 빠져요.
그 다음 11선 만나죠. 11선 깨지니까 21선 만나죠. 처음엔 지지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5일선 첫 번째 만났을 때 반등이 나오니까 단타. 21선 처음 만났을 때 단타. 그 자리가 나오죠. 그게 선수의 자리라고요. 대신에 추세 장담은 못해요. 주가가 다 반등했지만 결과적으로 빠졌죠. 여기까지 검은색 21선을 세력선이라고 그러는데 21선 밑에 5일선은 손대지 마라. 이건 선수의 몫이다. 자, 21선 위에 주가가 올라타요. 그럼 매수해도 되죠? 그죠? 근데 이 쌍봉을 넘었죠. 그럼 신고가가 나요. 에코프로.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에코프로를 주도주가 될 겁니다. 최소 쌍봉은 될 거니까. 신고가 내고 날라갔죠? 맞죠?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일선 위에 올라타야지만 주가가 뭔가 되겠구나. 11선, 21선 위에 올라타야. 그러면 11선도 헷갈리다면 5일선하고 20일만 기억하세요. 5일선 위에 21선 위에 5일선이 있어야만 난 주식을 살게. 5일선 위에 있어야지만 살게. 그리고 5일선을 타고 있을 땐 갖고 있을게. 여기서 정별, 역배열로 바뀌었죠. 여기 오르니까 양봉 나오고 T자 나왔죠. 여기서 5일선 올라탔죠. 주가가 정배열이죠. 5, 10, 20. 주가 쭉 가죠. 자, 여기서 깨졌죠.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매수했으면 됐겠네요. 3일 전에. 쉽죠? 5일선. 급등주를 떠나서 5일선의 변화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인보우틱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밑에서는 엄청 상승했어요. 삼성이 인수한다고. 근데 이 모양새를 보세요. 20일, 60일 다 엉켰어요. 뱀이 엉켜있듯이 실타래가. 그러니 이게 정배열이 되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잖아. 주가가 5일 가격이 올라와야 된다. 5일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오니까 정배열이 되죠. 5일, 10일, 20일. 5일, 10일, 20일 쫙 제대로 형제들이 펴진 거야. 막내가 있고 뭐 둘째가 있고 뭐 셋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일 작은 애가.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30도로 가죠. 자, 30도로 가다가 횡보를 합니다. 요 한 달을. 자, 보세요. 요걸 20일 급등주라 그래요. 얘는 뻑하면 5일선도 깨지만 10일선을 계속 지켜요. 그러다 11일선을 깨트려요. 그 다음은 20일을 첫 만남을 중요시한다라 그랬죠. 첫 만남 후에 보면 여기서 5일선, 11선을 싹 올라타요. 형가가. 5일선을 올라타요의 의미는 5일선 위에 형가가 있으면 돼요. 올라타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5일선을 타고 급등을 하죠. 35만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단기. 그죠? 그럼 얘는 갔으면 어떻게 됐어야 되죠? 여기서 지켜져야 되는데 3일 동안 못 지키니까 무너지잖아요. 그 5일선 깨지면 매도해요. 그것도 역배열을 만들더니 또 여기 21선 올라타는 요 지점 40만 원에 사면 또 수익이 났네. 얘기는 21선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갈 수 있지만 21선은 5일선은 이렇게 타고 가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회복하는데 5일선 타고 가던 애가 5일선이 깨지면 매도, 5일선을 회복하면 골드가 나면 매수. 이해되세요?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로버티지도 보세요. 정배열로 이렇게 가는데 맨날 깨. 이거 얼마나 매집을 한 거야? 엄청나게 매집했죠. 여기. 그러니까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달리는 거예요. 이거 세력이 매집하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형 동생도 없어. 막 꽈버려요. 이렇게 막. 형 동생도 없어. 정배열 가는 척 하다가 밀리고. 그러니까 이 평이 가까워요. 정배열도. 그리고 30도밖에 안 되죠. 요게 상승폭이. 여기 세울 때부터는 정배열로 이제 날아갑니다. 5일선 타고 가고 11선 한번 부닥쳤죠. 두 번째 부닥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1선을 두 번 만나면 위태하다 그랬죠. 다음 11선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 타고 갈 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밑에서 올려칠 때 5일선이 21선을 올라탈 때
5일선은 당연히 올라탔을 거고 현가가 21을 올라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타면 또 사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코롱 모빌리티 보세요. 여기 정배열이었어요. 역배열이 됐어요. 자, 여기서 역배열은 뭐냐? 20일은 가만히 있고 5일선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요. 요렇게. 근데 상한가가 한 방 치니까 이게 쫙 풀립니다. 5일, 10일, 20일이 됐죠. 그 다음부터 상상 이렇게 가요. 그리고 주가는 이틀만 조정해요. 5일선 깼지만 바로 회복시킵니다. 한 번만 깼어요. 보통 급등주는 5일선을 깨더라도 하루나 이틀 깨지면 보통 하루 깨진 걸 바로 다음날 회복해요. 이게 상승 잉태형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5일선이 깨져도 회복하면 바로 회복하면 타고 갈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주가가 가잖아요. 여기서는 5일선 깨졌고 10일선 깨졌고 20일선까지 깨졌어요. 그럼 이 종목은 끝난 거잖아요. 반등도 못하고. 그러면 이 평이 이때처럼 또 꼬이죠. 이렇게 꼬였어요. 자, 여기 매수 시점. 주가가 5일선 위에 있고 21선 위에 있을 때 정배열 초입일 때 거래가 터지면 사라. 상한가.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해 드렸어요. 아침에. 그래서 상한가 나왔어요. 그 원리예요. 오름테라 PT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 보세요. 21선은 제일 무겁다 그랬죠. 제일 큰 형이 여기 있어. 역배열. 야, 이건 조정 많이 봐야 되네. 세력이 매집할 수 있네. 가격이 횡보하면 어떤다 그랬죠. 자연적으로 주가는 정배열화 돼요. 5일, 20일, 60일 꼬여 있어도 거의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다 차곡차곡. 주가는 펴져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크게. 여기까지 이제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면 여기서 조정이 나왔죠? 5일, 20일, 60일이 모여서 또 꼬여요. 정배열이 돼 있다. 아, 급등주는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을 하다가 수렴을 하면 이 평이 꼬였을 때 장대 양봉으로 치고 갈 때 제일 강력한 건 60일, 20일 다 수렴해 있는 걸 한 방에 관통을 해버리면 돼요. 이게 급등주가 됩니다. 여기요. 쌍봉을 넘어버렸죠? 주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죠? 얘는 10일을 타고 가고 있죠. 10일을 타고 가는 대신에 10일을 깨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20일을 만납니다. 바로 회복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떤 이평이든지 지지받을 때 하루 빠졌는데 다음날 바로 회복을 하는 건 세력주예요. 세력주. 며칠씩 이렇게 지지부진 노르는 거는 여기요. 이것도 세력주로 볼 수 있어요. 매집 형태니까.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10,000원이 20,000원이 되고 30,000원이 될 땐 이평을 깨트렸을 때 바로 회복한다. 자, 여기 계속 깨트리지만 회복하다가 20일하고 처음 만나니까 강력한 지지선이 되죠. 얘기했어요.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이 깨졌을 때 바로 회복하면 5일선 타고 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5일선 타고 가다가 11선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처음 만나면 괜찮아요. 5일 안에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살아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또 깨졌어요. 그러면 21선을 처음 만났어요. 지지받지만 바로 회복해요. 그럼 좋은 거예요. 자, 처음 20일하고 거의 만났죠. 이때부터 딱 주가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0만 원에 샀으면 3만 원에 샀으면 86,000원 곱하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요런 모양만 찾으면 되잖아. 요런 모양이 많다니까요. 자, 인벤티지 랩이에요. 얘도 역배열이죠. 세력주들은 역배열에서 빵 치는 게 많더라고. 5일 있고 20일 있고 60일 있고 이렇게 됐는데 한 방에 모여 있을 때 이 가격이 1,200원, 1,300, 11,800원 뭐 갭이 요 사이가 10%도 안 돼요. 한 7, 8%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를 빵 쳐요.
그러면 정배열이 된 거야. 이렇게 꼬여 있던 게 갑자기 5일, 20일, 60일로 돼요. 여기. 그 5일 타고 쭉 갑니다. 5일선 한번 깼어요. 10일선 한번 만났지만 어때요? 계속 날아가죠. 5일선 깨지니까 어때요? 주가는 계속 내려가요. 끝났지 여기서. 그럼 제가 언제 보라 그랬죠? 5일 주가가 21을 올라탈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 되겠죠. 다음날 차익 실현하면 되고 주가가 횡보를 해요. 이평이 꼬여요. 여기서 또 빵 매수 신호. 이해 되시죠? 어렵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주가는 이렇게 꼬일 수 있어요. 정배열로 풀렸다가 또 내려앉아서 꼬일 수 있어요. 근데 세게 시세가 붙을 때 어느 이평이 지지를 받던 간에 5일이나 10일 주가 위에 양봉으로 거래를 터뜨리면서 세워주면 앞에 쌈만 넘어주면 쌍봉이 아니라면 이 주가는 크게 급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얘는 정상적으로 한 파동이 나온 다음에 끝내버린 다음에 여기 20일, 60일을 깔고 5일, 10일이 장난을 하다 5일선을 타니까 쭉 가다가 눌러요. 그리고 주가가 또 5일선을 급등을 하죠. 얘기인즉슨 주가는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 갈 때도 있고요. 횡보도 있고요. 역배열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포인트가 5일선이 21선 위에 있어야 그리고 여기에 60일선까지 깔고 가는 전환점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날아간다. 거래를 터뜨려 주면서 거래는 60MA를 자, 천일고서 제가 이거를 7상 친 거를 여기서 매수를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상 치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7상을 친 건 미친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그냥 5일선 기법. 5일선을 타고 갈 거야. 그래서 5일선 닿을 때 매수 쭉 갔죠. 여기서 이격 벌어지니까 매도. 하나, 둘, 셋, 넷. 5일선이 깨졌습니다. 그럼 11선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 반등. 21선 여기 따라오겠죠. 21선 반등 기대하면 되겠죠. 근데 단타밖에 안 된다. 추세를 돌리려면 강력하게 빨리 회복해야 된다. 동양고속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상한가 쳤고요. 이날 매도했는데 2상이 더 갔어요. 아 죽겠다. 자 5일선을 타고 갑니다. 제 말대로 상한가 빵 치고 5일선 타고 가다가 꺾였죠. 자 여기 보시면 5일, 10일, 20일 지지, 1000일선 지지를 받고 이때부터 다시 날아갑니다. 상한가로. 중요한 건 5일선, 11선을 회복한 15,000원의 현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기대로 됐죠. 종가는 더 올랐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상한가를 먹었어요. 코롱모빌리티 우. 이것도 보면 5일선 타고 가죠. 5일, 10일, 20일. 아 내가 이런 걸 사고 싶으면 5일선에서 기다리거나 10일선에서 기다리거나 21선. 종목이 끝나면 5일선이 깨지면 11선을 만나겠구나. 11선도 못 지키네. 21선 만나겠구나. 지켰구나. 시세 주는데 이거 못 넘구나. 매도. 그럼 계속 빠져서 2평 꼬였을 때 한번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 상승이든 나올 수 있겠는데 여기가 매수 포인트. 자, 제가 쉼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이평이 있어요. 천일선도 중요하고 뭐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평이 내 종목이 뭐 한 3달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비슷해요. 오른 것도 없어요. 그럼 다 꼬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풀릴 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5일, 20일이 풀려야 되는데 이때 상승을 세게 해주면서 5일선을 타고 가야 상승이 나와요. 상승을 하더라도 30%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45도로 가면 주가는 꾸준히 5일선을 타고 갈 수 있다. 타고 가다가
5일선이 깨지면 매도, 11선을 지지하고 5일선을 회복하면 매수, 21선까지 갔다 그러면 5일선 회복하면 매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5일선과 11선, 21선을 중시하고 있다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이거 어려운데. 근데 계속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기본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급등주를 잡을 수 있구나.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 오늘 강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걸까요? 8강까지. 앞에 내용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수익이나 교육을 원하신다면 저는 한국경제 유튜브에서 8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일 실시간 라이브를 무료로 하고 있어요. 와서 확인하십시오.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